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8월 31일 김종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요, 최근에 그 몇몇 언론사들과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요약을 하면 대체로 이런 겁니다. 이 방송 한 얘기, 저 방송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중정치인으로서의 면모가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과 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제 발언 중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는 윤석열 총장을 비판한 적이 없다. 그런 발언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서 나는 후보에 대한 지적과 후보 캠프의 잘못에 대한 지적은 철저히 구분한다. 그러면서 윤석열 캠프 또는 측근 또는 참모들에 대한 불만 혹은 뭐 의견 또는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얘기한 적이 없다. 다만 캠프, 참모, 측근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퍼서 그 말을 전제해 놓고서 지금까지 후보의 행보나 캠프의 구성이 그것과는 좀 다른 모양새로 되고 있는 것 같다. 솔직히 아쉽고 미진하다. 뭐 문맥상으로 볼 때는 후보 행보하는 걸 참모들이 돕거나 이거 하는 것 또는 캠프 구성 등등의 역할 등에서 좀 뭔가 맛있고 미진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더니 더 나아가서 대선 직후인 지방선거, 그러니까 내년 6월 1일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이고 대통령 취임하는 날은 5월 9일이고 그로부터 약 20일 있다 있을 지방선거, 거기에 공천, 그 문제 지방선거까지 이 염두에 두고서 움직이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런데 공천권이라는 게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다는 거 보는 사람도 있고 당 대표가 행사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지방선거 공천권을 대통령이, 여기서 대통령이라는 건 이제 국민의힘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의식 속에서는 가령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때 공천권을 누가 행사할 것이냐, 대통령이냐 자기냐 이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유력한 분들에게 기대하는 움직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선택이 오를지는 내년 6월에 가봐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지는 이런 겁니다. 윤석열 총장에게는 불만이 없다. 그러나 캠프나 주변 참모들에게는 불만이 있다. 뭐냐? 첫째, 캠프 구성이 잘못됐고, 그러니까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 일부가 문제가 있다. 둘째, 캠프나 주변 참모들이, 측근들이 윤석열 총장을 잘못 보좌하고 있다. 행보 같은 것도. 셋째, 연불보다 제밥식으로 정권교체보다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뜻이다. 여기서 지방선거라는 건 주로 시도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초단체장이 아니고 서울시장, 무슨 경북지사, 무슨 강원지사, 충남지사 이런 걸 얘기할 겁니다. 이게 뜻이 있어가지고 윤석열 총장에게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 희망대로는 잘 안 될 거라는 경고의 뜻을 내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될 만합니다. 말수를 줄이라는 것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결같이 쏟아낸 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는 그럼 내가 조용히 있는 동안에 후보 주자들이 떴느냐, 내가 조용히 했더니 그런 반론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여전히 말을 줄이고 분란을 만들 여지가 있는 것 같은 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특히 경선 버스가 출발한 다음부터는 주인공들은 경선에 나갈 주자들이지 이준석 대표가 아니다. 이런 점을 갖고서 좀 말수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들어보면요. 그럼 반대로 야, 이준석 대표에게 입장에 바른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에게 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럼 이준석 대표가 말 많이 하는 동안에 주자들이 떴느냐? 말 안 하니까 말 안 했는데 떴냐고 물을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말 많이 했던 동안 떴냐고 또 반문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자, 이런 논란, 이준석 대표가 말을 많이 한다, 분란을 일으킨다, 뭐 어쩌고 하는 얘기하고 별개로 이 문제는 이 문제로 지적을 해야 되지만 별개로 이준석 대표가 지적한 것, 윤석열 캠프에 대해서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무조건 젊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이 이렇게 무시하거나 뭐 비판만 하지 말고 누구 얘기든지 간에 고원이라도 기분 나쁘더라도 귀담아 들을 건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
대권에 누가 도전합니까? 윤석열 총장이 도전하는 것이지 이준석 대표가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윤석열 캠프나 그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 같은 걸 보면은 또는 걱정하는 소리도 정도인 차이는 있지만 이준석 대표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는 저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얘기하고 아마 말을 완화해서 부드럽게 해서 저 정도 얘기를 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들려오는 얘기도 뭔가 심상치 않은 또 별로 안 좋은 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요, 지난 20일 날 캠프의 문제점에서 이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윤석열 캠프만 꼭 꼬집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부분이 많은 캠프를 얘기한 겁니다. 이재명 캠프, 이낙연 캠프, 정세균 캠프, 뭐 최재형 캠프 등등을 다 염두에 두면서 한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캠프만을 빼고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윤석열 캠프를 꼭 찍어서 얘기한 것도 아니지만은 윤석열 캠프만 빼고서 얘기한 것도 아니다. 그렇게 속에서 말했는데 방송했는데 그 요지는 이런 겁니다. 캠프가 검증이 안 된 사람들로 꾸려진 결국 사조직이다. 근데 이 사조직을 이끌던 사람이 후보가 되면은 당이라는 헌법상의 조직을 사실은 접수하고 장악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캠프에 있던 사람이 당을 조직하는 걸 넘어서서 국가를 운영하게 된다. 정책도 여기서 만들어진 게 당의 정책으로 그다음에 국가 정책으로 된다.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같은 걸 예를 들었습니다. 아마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최저임금 이런 것들도 민주당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캠프에서 나온 것이 이렇게 커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캠프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들이 요직을 차지하면서 그때 가서 무슨 문제가 나서 청문회가 덜컹거리고 하는 일이 많았고 이럴 가능성이 지금도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대통령 자체도 실패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에서는 캠프가 불가피한 실정도 있다. 선거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검증하고 캠프를 잘 꾸려나가야지 마구잡이 스카우트하는 건 나중에 큰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요지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방송을 기억하고 이번에 제가 인용한 이준석 대표의 지적을 염두에 두면서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총장이 그제요. 지난 6월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첫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1호 공약은 아니랍니다. 그냥 공약을 처음 발표한 것이 1호라고 이름 붙일 공약은 아니라고 하면서는 부동산 공약을 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 민심 위반이 첫 번째가 부동산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그 이슈를 골랐다고 합니다. 자, 국민의 집 걱정을 없애버리겠다라는 주제 아래 5년 동안 전국에 뭐 250만 호를 공급한다든가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의 가구를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든가 무주택인 2030 시대를 위해서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원가주택이라는 건 뭐냐? 이 무주택 이 청년 가구가 공공택지 국민주택 85평방미터 있죠. 규모 이하의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분양받아서 5년 이상 거주한데 국가에 매각해서 시세 차익의 70%까지 가져가게 한다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한테 원가로 공급해서 5년 이상 거주해서 집값이 오르는 건 국가에서 사들이고 그동안에 거기서 이익의 70%, 30%는 국가에 내놓고 가져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게 원가주택이라는 게. 이런 공약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공급은 왕창 확대하고 규제는 대폭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실타래처럼 괜히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 얘기는 너무나 많이 나온 얘기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급을 확대하자, 규제를 완화하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 공약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공약이 1호 공약이라고 거창한 이름은 안 붙였지만 어쨌거나 첫 번째로 발표한 공약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했겠습니까? 캠프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한테 종종 들이대는 질문, 의문, 반문님이지 말고 도대체 콘텐츠가 뭐냐? 이런 지적을 자주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처음 내놓는 공약, 1호가 아니라도 그 공약은 온통 신경을 곤두세웠을 것이다. 그런데 언론들은 전하기를 윤석열 총장의 그 공약에 대해서 건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 시장 판도를 확 바꿀 만한 새로운 구상이 없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빠진 것들이 많다.
거기다 기존 아이디어들을 조금 가공한 그 밥의 그나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경쟁자이긴 하지만 홍준표 의원은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 운운은 기가 막혀서 헛된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가 포퓰리즘이니 무슨 공약이니 해갖고 기본소득이니 기본주택 갖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이재명 후보보다 더 허황된 공약을 내세우는 걸 보니까 다음 공약도 보나마나 뻔하다라고 아주 혹평에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이분도 경쟁자인데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기본소득, 기본주택과 같은 허황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권 주자들은 더합니다. 이재명 캠프는 우리나라를 기생충 영화처럼 만들어서 고가의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상류층하고 원가주택을 찾아 헤매는 하류층으로 이분할 것이라고 밝혀봤습니다. 자, 이 반응은 정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좀 침소봉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으나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이 전문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나물의 그 밥이다라는 것. 처음 내는 공약이. 이건 좀 곤란하지 않나. 실제로 언론에서 윤석열 총장이 부동산 주택,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그냥 크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이슈가 되지 않았거나 못했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가령 이재명 지사의 그 기본주택 같은 걸 보면요.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늘 우리나라 지금 대선 주자들의 얘기는 이 기본주택, 기본소득을 중심에 놓고서 그놈을 비판하고 이렇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이슈, 공약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옳으냐 그러냐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란 건 그렇게 해서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설득도 하고 경쟁자하고 토론을 해야 되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의 이번 건은 그걸 기대했는데 그게 없었다. 결국은 콘텐츠가 없다는 지적을 일거에 침묵시키려고 절호에 기했는데 이게 좀 아쉽게 됐다. 그러면 향후 TV 토론에서 당내 주자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할 텐데 이걸 잘 막아낼 수 있지 않은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지금 민주당 경선을 보십시오. 여야가 싸우는 것보다 더 험악합니다.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사람들처럼 네거티브로 눈을 떠서 네거티브로 잠을 잡니다. 여론조사로 보면 별로 변화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네거티브 중독에 걸린 사람처럼 싸우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 아닙니까? 특히 1위 주자에 대해서 공격하는 걸 보십시오. 윤석열 전 총장이 이걸 잘 헤쳐나갈지 조금은 걱정이 되고 의문도 됩니다. 만약 공약 발표만 해도 그렇다는 얘기죠. 제 캠프의 정책 파트 사람들의 집단 실력이나 집단 지성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뭔가가 전투력이나 정무 감각이나 뭐가 부족하다 이런 걸 드러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래서 이준석 대표의 말을 한 번은 좀 아무리 섭섭하고 불쾌하도 귀담아 들어야 될 것 아니냐. 캠프의 실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예를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요. 윤석열 총장 캠프에서 일부겠지만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조기 영입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일찌감치 캠프의 좌장으로 내세워서 이제 치열하게 접전이 예상되는 이 본선의 경쟁력을 미리 확보하자는 것이 조기 영입론의 논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캠프에는 김종인 사람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인사들도 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걸 물으니까 경선 과정에서 선대위원장을 할 수는 없다.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11월 9일 날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확정된 후 본선을 향해서 총괄 선대행을 맡을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여러 주자 중에 한 주자 옆에서 경선을 돕지 않는 것은 그건 뻔한 얘기입니다. 대통령 메이커를 할지언정 후보 메이커는 하지 않을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를 알고 김종인 위원장을 아는 사람이 뻔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캠프로 안 들어간다는 건 후보가 됐을 경우도 갈까 말까 할 텐데 캠프에 가서 그 사람 후보 되는 거 후보 메이커를 한다 이건 좀 쉽지 않다. 근데 지금 막 경선 버스가 출발하기 직전 시간 말했을 당시에는 직전 중간인데 아니 김종인 위원장 영입론을 꺼내는 사람은 또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다면
난 이 사람들의 정무적 센스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될 법이라는 얘기를 하냐.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들려요. 얼마나 내부가 잘 안 돌아가고 심각하면은 이 시점에서 불가능한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을 시도하려고 하나, 그 사람을 필요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요, 이준석 대표의 발언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이 지방선거에 출마의 뜻이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에게 줄을 서고 있는데, 나도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되지는 안 될 거라는 경고입니다. 이 발언이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뜬금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겠지만 오히려 전국을 찌르는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80일 후, 대통령 취임한 지 20일 후에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공천은 사실상 대통령 선거 전에 시작이 돼서 같이 지방선거 운동과 대통령 선거를 실질적으로는 같이 하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공천 프로세스입니다. 옛날처럼 무슨 뭐 높은 사람 한 사람이 누구 어디 보내라 누구 어디 보내라,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도 누가 중심이 돼서 할 것이냐, 대통령 청와대가 있는 대통령 중심으로 할 것이냐, 그때는 청와대가 아니라 후보인데 대통령 후보 중심으로 후보 뜻대로 할 것이냐, 대표 뜻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건 내두고서 그냥 여론조사든가 기타 등등으로 할 것이냐,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윤석열 총장이 후보가 되거나 나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고 그쪽에 줄을 세고 있는 인상이 있다. 그리고 이미 윤석열 총장 주변에서 어느 참모나 어느 측근은 어디를 노린다는 소문들도 좀 나돌고 있습니다. 누구는 어디고 누구는 어디고 누구는 어디고 희망한다.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왜 이 얘기를 꺼냈을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바로 그렇게 지방선거 같은 걸 노리는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에게 붙어 있으면서 언론을 통해서나 사사건건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취임한 지 2달 조금 넘은 자기를 몰아내고 비대위원회 구성을 시도했다고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선 버스가 출발을 앞두고 이제 경선이 끝나면 후보가 정해질 텐데, 나는 후보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대표로서 내 역할과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미리 표명한 거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거는 결국은요, 윤석열 총장은 사이가 좋다니까 윤석열 총장의 캠프 사람들 또는 일부 측근, 여기서 전부 얘기하는 건 전부가 아니라 일부입니다만 참모들, 이런 사람들과 이준석 대표에는 갈등이 있을 수가 있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준석 대표는 이런 불만이 있으면 소통이 잘 된다는 윤석열 총장을 직접 만나서 직접 고언하고 조언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또한 윤석열 총장의 참모나 캠프 사람들이나 측근들도 무슨 후보가 되면 무소불위 권한을 쥐고 아주 그냥 국민임을 완전히 접수했다, 이런 착각하지 마시고 같이 공생하는 걸 찾았으면 합니다. 대표가 현실적으로 있는데 목리를 부리면 절대로 본선에서도 그리고 집권 후에도 그렇게 순탄하게 가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린 사람이라는 인상을 버려야 됩니다. 과거에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그 당시의 여당의 대표들은 사실상 식물 대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당 대표가 그렇게 식물 대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기 대표가 권한을 행사하겠다면 거기 권한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으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더군다나 이준석 대표는요, 그 나름대로는 아무리 어리다고 하고 폄하하더라도 젊은 층에게는 또는 중도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득표의 호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홀대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을 끌어안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양쪽 다 자제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맞대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그런 애정과 열정과 책임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